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전 준공식을 앞두고 조계종 대표단이 인도 현지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인도 불교 복원과 한국 불교 세계화를 향한 이른바 K불교 환영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직지를 전 세계에서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프랑스 현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자은사에서 국적과 종교를 넘어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금정 총림 범어사 영산회상도 복장에서 발견된 사리를 친견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영산제가 다음 달 현충일에 세계 평화와 국가 안녕을 주제로 서울 봉원사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조성되는 한국 사찰 분황사 대웅전 준공식을 앞두고 조계종 대표단이 인도 현지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인도 불교 복원과 한국 불교 세계화를 향한 이른바 K불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현지 기온만큼 뜨겁다고 합니다. 조계종 대표단의 인도 여정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인도 델리 공항을 빠져나온 조계종 대표단을 숨막힐 듯 더운 공기가 먼저 맞이합니다. 한낮 평균 기온 45도. 날아가던 새가 떨어진다는 121년 만에 폭염에 인도 일정을 시작합니다. 42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 마음 108도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뭐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2도밖에 안 됩니다. 불교 4대 성지 중 두 곳을 찾아가는 7박 8일의 여정 초입부터 현지 환영 분위기가 기온만치 뜨겁습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 거점이자 인도 불교 복원의 시작을 알리는 부다가야 분황사 준공에 대한 기대감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저기 인도에 한국 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모두가에 좋은 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큰 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분 상대로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불교 발상지인 인도는 현재 사실상 힌두교 국가로 현지 불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합니다.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인도 헌법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암베드카르의 신불교 운동 등 근현대 불교 복원을 위한 운동이 일었지만 종교적 영향은 미미한 상태. 전 세계 불제자들이 오직 부처님을 따르겠다는 한마음으로 부다가야에만 200개가 넘는 사찰을 지었지만 그 중에 한국 사찰은 없었습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 역점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첫 결실, 부처님 성도지에서의 분황사가 갖는 의미는 그래서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저희 한국의 신도들도 부다가야 성지를 참배하면서 이 한국 사찰이 제대로 된 불교 사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들을 가졌었고 이번에 36대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서 이번에 아마 이 부다가야 성지에 한국 그 사찰이 건립되는 것은 세계 불교화의 어떤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7일 델리 공항으로 입국한 방문단은 이튿날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설한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찾았습니다. 바퀴를 굴려 수레를 전진시키듯 깨달은 바를 중생 제도를 위해 펼친 고타마 시타르타의 생생한 흔적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분황사 준공을 통해 세계 일화로 피어난 한국 불교를 발언하며 첫 순례지 일정을 매듭지었습니다. 26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부처님의 땅에 모인 사부대중의 원력이 세계 불교를 무대로 한 한국 불교의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직지 등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프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함께 오늘부터 프랑스 파리와 낭트 등에서 한국관광문화대전 불교문화 특집 행사를 갖고 연등회와 직지 등 한국 불교 문화를 홍보하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오늘부터 24일까지 낭트와 파리에서 불교 무용 공연을 펼치고 24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빛나는 세계 불교 축제 연등회 특별전을 통해 다양한 전통 등을 소개합니다. 또한 파리 시민들과 함께 연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불교 등불 가상 퍼레이드와 등불 축제 전시, 연등 미디어 아트를 진행하고 21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템플스테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의 불어 번역본 출판 기념식과 번역에 참여한 파리 대학 야닉 브리느통 교수의 직지 강연회가 열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직지를 조계종 관계자들이 친견할 기회도 마련됩니다. 조계종은 오는 27일에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한불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직지 활자의 시간여행 시사회를 열고 이튿날인 28일에는 프랑스 유일의 한국 사찰 파리 길상사에서 5시간의 템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앙아시아 스탄 지역의 유일한 사찰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자은사에서 국적과 종교를 넘어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은사는 지난 15일 김희상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와 데니엘 로젠부륨 우즈베키스탄 미국 대사, 각 종교 대표들과 함께 봉축 관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현지 로마 가톨릭주교와 유대교 최고 랍비 등도 자리를 함께해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 등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자은사 주지 조주 스님은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려 하고 나누려 하다 보면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모든 게 명료해지듯 행복이 찾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의 상에 부처라고 쓰여 있지 않으니 아기 부처를 기독교인들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슬람인들은 이슬람 선지자라 여기고 간부를 하면 된다고 설했습니다. 1991년 연등 국제불교회관에서 정각사로 건립된 자은사는 지난 1998년부터 현 주지 조주 스님이 주지를 맡아 20여 년 넘게 우즈벡 현지 불교 포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소장 불화인 영산회상도의 복장 유물로 발견된 사리를 대중이 친견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불교 전통의례에 따른 사리 친견법회를 시작으로 백중 지장기도 기간 범어사 대웅전과 성보박물관에서 누구나 사리 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를 이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 4과. 불화 배면의 정중앙, 석가모니 부처님 한가운데 모셔졌던 사리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백중 지장기도 입제를 맞아 사리를 친견하고 이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에 이어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헌양 헌다와 함께 불교 전통 의례에 따라 이운식이 거행됐습니다. 경선 스님은 범어사에서도 사리를 친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불자들이 신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항상 우리가 친견할 수 있고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우리 불자로서는 영광이고 기쁜 날입니다. 범어사 대웅전 도량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는 기뻐야 되고 더욱더 우리 불자님들 기도에 신심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사리는 2019년 불교문화 대축제에서 건봉사 진신사리 이운에 사용한 범어사 금어연에 모셔져 성보박물관으로 이운됐습니다. 불자들은 두 손을 합장한 채 이운 행렬을 따라 성보박물관으로 이동해 영산회상도와 사리를 동시에 친견했습니다. 범어사는 일반 대중이 언제든 사리를 친견할 수 있도록 두 과를 성보박물관에 공개 전시합니다.
백중지장기도 회양일인 오는 8월 15일에는 나머지 사리 2과를 부처님 복장에 봉안하는 의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42주년을 맞은 가운데 5.18 당시 계엄군에 붙들려 모진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한 시민군의 사연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화제의 책 5월 시민군 이정모의 저자인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이해모 사무총장을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 환경연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 이해모 씨. 1980년 5월 당시 그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5월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둘째 형 이정모 열사에 대한 기억은 울분과 고통으로 얼룩진 한 청년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자상하고 인자하고 따뜻한 형이었는데 뭔가 눈빛도 달라지고 행색도 뭔가 불안하고 그 전까지 수없이 그런 어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목격을 했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형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못 견디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 씨가 이름 없는 시민군이었던 형의 생애를 다시 복원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해. 우연히 입수한 5.18 재판 기록을 통해 형의 굴곡진 삶의 행적을 알게 됐고 시민군 이정모의 일대기를 책으로 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폭력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상황들을 뭔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고 그런 분하고 억울한 마음들을 누구에게 뭔가 나누고 싶었을 건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그걸 용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님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 출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온라인 펀딩에는 518명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탰고 1년간의 집필 작업 끝에 5월 시민군 이정모라는 제목의 책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책에는 평범한 벽돌공이었던 형이 5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시민군으로 싸우다 계엄군에 붙들려 모진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구금된 이야기, 이후 폭도라는 낙인이 찍혀 고통에 몸부림치다 30살 짧은 생을 접어야 했던 비극적인 사연까지 이정모 열사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표지 그림과 사파는 광주 선덕사 극락보존 후불탱화와 완도 신흥사 산신각 탱화를 그렸고 80년대부터 민중화가로 활동해온 불자 이상호 화백이 맡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작업은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역시 이제 글로서도 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림으로서 이렇게 이미지로서도 보여지는 메시지가 또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6개월 동안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이제 5월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정모 열사처럼 5.18 당시 고문 후유증이나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만 48명. 이 씨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름의 이정모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는 회원의 마음을 책 속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5.18 자살자들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뭔가 관심 갖게 들여다보는 그런 80년 42주년 5.18 민중항쟁이 좀 되는데 제 책이 좀 작은 뭔가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책도 발간을 하게 됐고 또 21일 날 북콘서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지고 외면당한 5.18 민주열사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복원하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자리가 불교계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산호위 부위원장 해도 스님은 추모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은 80년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민주화로 만든 초석이 됐다며 아직 남아있을 고통도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 돌아가신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의 극락광생을 진심으로 부처님께 발언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들과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도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모제는 산호위 스님들 집전으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식순 위주로 간소하게 엄수됐습니다. 공동 주관한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측은 이번 추모제가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며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살아남은 저희들은 지금도 부끄럽고 아픈 마음으로 가득합니다만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에 계신 불자들과 함께 저희를 기억하고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제가 다음 달 현충일에 세계평화와 국가 안녕을 주제로 천년고찰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펼쳐집니다. 영산제 보존 지정 도량 봉원사에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수준 높은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일이 될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에서 전승돼 온 최고 수준과 규모의 불교의식 영산제. 부처님이 영치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의 영산회상을 상징화해 그대로 재현한 행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등록된 영산제가 오는 6월 6일 현충일에 대중 앞에 선보입니다. 영산제 보존 도량인 천년고찰 봉원사에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봉행되는 이번 영산제 주제는 세계 평화와 국가 안녕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모두 위함의 영산제다.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돌아간 사람은 극락세계 가기를 바라고서 하는 기도다. 수륙제, 생전예수제와 더불어 불교 3대 의식으로 꼽히는 영산제는 총감독격인 회장 원어 스님의 지휘에 맞춰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됩니다. 근현대를 거치며 간소화됐지만 시연 시간만 장장 7시간. 영산제 전승을 담당하는 보존 회원 스님 100명 정도가 의식을 장엄합니다. 그중 가장 눈여겨볼 의뢰는 승보 공양을 위한 식당 작법으로 영산제 시연의 명맥을 잇는 불교의식 전문가 스님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 의식 자체가 굉장히 장엄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영산제 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영산제 보존회와 봉원사는 사라져가는 불교 문화 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이 오롯이 담긴 영산제를 세계의 무대로 폭을 넓혀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일에도 전념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보물을 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동참하시면서 이번 신촌 봉원사의 영산제 시연회는 인류 평화의 염원을 모으고 유무형유산의 복원과 계승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군포교에 애쓰고 있는 군종병들에게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대불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124개 군사찰에서 군법사들을 지원하는 인가군종병 124명에게 선물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불련이 마련한 선물 상자에는 과자 3종과 문구류, 종이 팔모 등 만들기 세트, 배지, 스트랩, 인센스 향꽂이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불교 동아리 가이드북과 대불련 리플렛도 선물 상자에 담았습니다.
전북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지역 군부대를 찾아 위문 공연을 펼쳤습니다. 행사는 여성 댄스팀의 공연과 포상 휴가가 걸린 장병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과 마이산 탑사 나누리 봉사단은 현장에서 커피와 홍삼찐빵, 즉석 떡볶이, 닭강정을 직접 만들어 장병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진안군에 재난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솔선수범 군부대에서 함께 쉬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 오늘 저희가 위문 공연을 함께 준비하였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조만간 군부대와 재난재해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위문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는 제주 반야사에서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각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의 이번 장학금은 고문인 구암굴사 주지 해조 스님의 500만 원 후원으로 이뤄졌고 법인 이사들과 학교장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사장 현파 스님은 인사말에서 후원해준 해조 스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달라고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달식에선 장학금을 받은 2명의 학생이 깜짝 편지를 전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봉화산 정토원이 이웃사랑 자비 나눔의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봉화산 정토원과 신도봉사회는 김해시 진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부처님 오신 날 이웃사랑 나눔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한 한림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최근 봉화산 정토원이 마련한 현노 최귤 선생 묵화전 판매 수익금 등으로 조성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원됩니다. 봉화산 정토원은 매년 장학기금 전달, 김장김치 기탁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수행포교도량 청평함이 미륵부처님과 대웅보전을 새롭게 조성하고 기도 수행초로서의 면모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가평 청평함은 미륵부처님 점안식을 시작으로 대웅보전 낙성식과 충령산 기대봉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발언했습니다. 행사에는 각 지역 스님과 신도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귀와 육법공양, 발언문, 축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 김경애 교수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이은자 교수, 한국예불합창단 공연 등도 펼쳐졌습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